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가지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정망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핵심 축이기도 하죠.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문 원장님, 실은 우리가 이 디지털로에 나아가는 방향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계속 해갔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코로나19가 그 속도와 규모를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누가 뭐래도 한국판 뉴딜의 뭐 핵심 중에 핵심은 이제 디지털 뉴딜이 기본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 뉴딜, 특히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의 디지털 뉴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판 뉴딜은 한마디로 한국 대전환이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뉴딜은 한마디로 디지털 대전환인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예요. 5년, 10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경제를 만들자,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자, AI 국가 전략을 세우자, 디지털 정부 혁신을 하자, 디지털 포용을 튼튼하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왔던 것을 그걸 왜 5년에 걸쳐서 하냐. 5년에 할 일을 2년으로 당기지. 아, 급하니까. 왜 10년에 걸쳐서 하냐. 10년에 할 일을 3년으로 당기지. 그렇게 앞당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어요. 왜냐. 전환에는 항상 저항이 있잖아요. 기득권자의 저항이 있는데 거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항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편한데 이런 기득권도 저항이 허물어졌으니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 이걸 전면화하고 가속화하자. 이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당겨가지고
새롭게 올 세상. 이제 아까 뉴 노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21세기의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게 새로운 노멀이 될 텐데요. 네. 그런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이걸 선도하는 모델 국가 대한민국이 되자 하는 게 디지털 뉴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실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만 없죠. 그 속도나 추진 동영역 이런 것이 한국판 뉴딜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서울의 임 원장님, 앞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점은 좀 염두하자, 이런 점은 좀 꼭 짚고 가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추진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데이터화입니다, 먼저. 데이터화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의료 데이터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거 보려는데도 지금 돈 내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디지털 뉴딜에서 해결을 해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지식화 문제예요. 우리가 디지털로 해서 데이터를 전환을 하더라도 그걸로서 이렇게 활용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식경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창의적인 사람의 지식. 그래서 디지쿠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제 디지털 그 뉴딜의 특징이고, 그다음 우리가 추진할 때 그 염두해야 될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능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하죠. 그다음에 자동화,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과기정통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특정한 부처의 일, 특정한 산업 분야의 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 IT 그 혁명을 할 때 거의 모든 부처가 다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도 국방정보화 추진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도 이게 있었고요. 뭐 법무부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IT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그 지능화 부분, 인공지능이 적용될 부분은 거의 모든 부처에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우리 업무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능화를 하나의 국가적인 큰 원칙으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보게 되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원장님, 생각 같아서는 이 디지털 뉴딜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짚고 가고는 싶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으니까요. 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돈이 될 줄은 실은 몰랐거든요. 정말 우리가 편의점에서 뭐 사 먹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돈이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더 좀 궁금한 부분은 실은 디지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니까 일자리 부분은 약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이것도 일자리 하나의 창출로 디지털 뉴딜이 갖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네. 인공지능이나 디지털화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냐. 맞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잖아요. 네네. 이게 5년 전만 해도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네. 이 AI 시대가 되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서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AI가 인공지능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네. 사람같이 똑똑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 AI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서 사람의 능력을 더 키워주는 것이더라. 우리가 각종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의사가 진단하고 기자가 기사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의사의 일, 기자의 일, 판사의 일, 변호사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인공지능이더라 해서 일자리가 줄지 않다는 거고요. 그 인공지능이 똑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똑똑해지게 만드는 것이 데이터인데 네.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또 그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로 가공하는데 여기에
사람 일자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것이 데이터 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댐에 데이터를 많이 수집, 가공, 축적하고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또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걸로 이 뉴딜의 한 중요한 대표 사업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AI를 공부시키는 거는 또 인간이죠. 인간이라는 그건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때 그 데이터도 찾는 것도 또 인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이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가 꼭 뒤따릅니다. 네. 이게 당장 우리가 연령대로도 어르신과 젊은 친구들 사이에도 느끼고요. 네. 소득 차이에도 디지털 네.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이 되면 네. 과거의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에 좀 취약하다고 했으면 생활에 조금 불편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취약하면 공부도 못하고요. 지금 공부도 온라인 수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도 못해요. 다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하는데.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이제 생존권의 문제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국가가 정말 5천만 국민이 디지털 전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밑에 바탕을 튼튼하게 깔아주는 거. 이게 디지털 포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디지털 포용을 한마디로 하면 세상 경제 사회가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는데 5천만 국민이 거기에 무리 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회와 역량을 북돋아주는 거. 네. 이게 디지털 포용이잖아요. 네네. 이걸 위해서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예를 들면 전국 1000군데의 생활 SOC에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해서 네. 5천만 국민들이 쉽게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네네.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걸 예. 대한민국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포용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장 원장님 진짜 이 디지털 격차 실은 우리가 빠르게 디지털 뉴딜을 추진할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고 또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뭐 그 어떤 그 결국은 역량의 격차가 안 나야 되는데 네. 그 역량의 격차를 안 나게 할 수는 뭐 우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각자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시대에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정부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일차적으로는 그래야 되고 네네. 이제 다만 이 노년층이라든지 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니까 네. 정부가 그런 디지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고 예. 또한 그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또 이 디지털 인프라가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말 기술 개발이라든지 혹은 인프라를 까는데 충분히 도와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 디지털 격차, 이 디지털 그 뉴딜이 끝나고 나는 이 사회에서의 디지털 격차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이거의 격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결국은 디지털 뉴딜이 완성이 되면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네네.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디지털력인데 네. 이거의 격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전처럼 무슨 그 인프라를 깔아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만 그럼 기기를 좀 싸게 해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네. 인터넷 접근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 정도에서 그쳐가지고는 안 되고 이 디지털 기기에서 제공되는 그거로 접근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네.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문 원장님, 이게 디지털 일자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개인 방송 같은 거. 요즘에 젊은 친구들 금방금방 뚝딱 하는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좀 연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 창립자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많이 좀 다 막 했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에서 그쪽 그 컨텐츠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네. 예.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나와 예. 있고요.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네. 국민의 리터러시죠. 네. 그걸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한편으로 역량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스스로 그 각종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리터러시를 높여주는데 국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실은 우리가 해왔던 것이기는 하지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빠르게, 더 집중력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 고용을 더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설명을 들으셨듯이 실은 디지털 뉴딜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갖고 있다. 다만 이것이 연령이라든가 나이 때문에 격차가 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바로 이 디지털 포용의 문제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